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동훈 일가에 대한 그동안의 2일 4차 고발에 대해서 경찰이 고발인인 저희들을 한 차례 소환해서 이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1차 한 차례 고발인 조사는 시간상의 문제로 3일 동안 나눠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5월 30일 날 1차 고발인 조사에 대해서만 기자회견하고 세 번째 출석한 것은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횟수로는 네 번째 고발인 조사인데 제가 두 번째 고발인 조사라고 정리한 것은 지난 5월 30일 고발에서 업무방해, 이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방해, 그 다음에 저작권법 위반 그 부분을 경찰이 저희들이 1, 3차 고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번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요. 이번에 경찰에서 한겨레 신문에 대한 한동훈의 무고, 그리고 검찰 인사위원회도 패싱하고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네 번째 고발인 조사인데 실제로는 이제 제 2차 고발인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는 한동훈 일가 1일 4차 고발 중에서 첫 번째 고발을 3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 고발인 조사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 촛불승리 전환행동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윤석열 일가 비리 특혜 불법 등 모임 그리고 시민연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촛불승리 전환행동에 김은진 대표님 참여해주셨습니다. 공강대 로스쿨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에 김희경 실장님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쁘고 선명한 피켓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님들 참여해주셔서 고맙고요. 빗속에서 날도 구준데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스타타파TV, 개국본TV, 안진걸TV, 양희삼TV, 또 국제언론인협회 TV 등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촛불전진에서도 생중계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오게 됐는지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익시민단체들은 총 4번에 걸쳐서 한동훈 일가의 각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위반, 절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한동훈 따님의 논문 대필, 논문 절도, 그리고 본인이 하지도 않은 앱 개발을 앱 대회에 출시한 것 등은 전부 다 앱 대회, 그 다음에 그 학술 기관들, 그 다음에 논문 대회를 주관하거나 개전 기관들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위계로 방해한 것들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고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한동훈 따님이 인천시장상, 서울시장상 프루덴셜상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의 단체가 또는 본인이 무려 2만 시간을 봉사했다고 그 상을 받은 거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요. 최근 피디수첩 보도를 보면 551시간이나 봉사를 해서 인천시장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51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봉사 시간입니다. 도저히 개인이 혼자 했다고 제출했다는데 단체가 한 것까지 본인이 한 거로 둔갑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이 그 정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과장이나 거짓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인턴 학생이 16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증명을 해줘서 그걸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16시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551시간은 제가 보기엔 그 바쁜 최대 고등학생 학생이 그렇게 해내기가 어려울 시간이고 그 사이에 엄청 많은 일을 했던데 한동훈의 설명에서도 그것은 명백히 과장 또는 거짓일 거다. 그 증거가 실제 나왔습니다. 피디수첩 보도를 보시면 한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센터에서 하지도 않았던 6월달 7월달 봉사활동 시간이 이미 적어져 있고 한동훈 장녀의 서명까지 있는 것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허위이자 과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지난번 1차 고발인 조사 때
진행을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특히 최근 PD수첩 보도를 통해서 생산이 늘어난 한동훈 일가의 추가적인 비리를 추가로 고발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어제 한동훈의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를 강요하고 법에 의하면 분명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절차적 흥결이 일부 있었을 때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근데 본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직권을 남용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거의 블랙리스트 수준의 또는 하이트리스트 수준의 인사대응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권남용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검찰총장 공생 상태에서 마음대로 인사를 강요하는데 그것 역시 거의 블랙리스트 수준, 하이트리스트 수준의 인사전횡과 인사폭력을 강요하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지은 검사가 사실상 쫓겨났고 이문희 검사도 한 집으로 물려나는 등 여러 검찰 내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4차 고발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발인조사에서 저희가 추가로 진술할 예정입니다. 어제 검찰 인사 역시 직권남용으로 저희는 추가적으로 수사 필요하다고 강력히 가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제가 2일 4차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한겨레 신문의 올바른 보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을 허위 보도를 했다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한동훈이 그걸 한겨레 신문이 제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고발했기 때문에 무고로 제가 고발했는데요. 무고 혐의, 그 다음에 인사전에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그 다음 최근에 밝혀진 PD수첩 보도들을 통해 밝혀진 한동훈 일가의 유괴의학 업무방해, 인천시나 서울시는 초기에 되면 이계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이계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오늘 열심히 진술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봐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치 설명을 드렸고 우리 그동안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집단의 만행과 전행에 대해서 가장 강력히 맞서오신 촛불승리 전환행동의 김은진 상임대표님으로부터 한동훈 수사와 처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국민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런 얘기 했죠.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120시간씩 몰아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120시간이면 일주일에 5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일을 해야지만 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그것도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이 몇만 시간에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집단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서류가 진짜 서류다라고 감히 상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법을 전혀 지킬 생각도 없고 하다못해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공정이나 상식,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전혀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고 따르려는 의지도 없는 집단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과 그 밑에 정치 검찰들이 차지한 이 행정부의 문제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잘 따라야 하고 설사 법을 잘 따르는 걸 넘어서 그 이상의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우리가 장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모든 비리를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 거슬러 올라와서 이명박 때부터 시작을 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비리를 불과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두 집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비리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이 한 사람은 대통령을 하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행정과 사법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발을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 이 고발을 수사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들이 성의를 가지고 조사했고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많은 고발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고발인 조사를 또 하겠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발인 조사가 아니라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피의 고발인이 실제로 그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피고발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방음에 콩나듯이 수사의 계획이다 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점점 몇 달 지나서 국민들이 좀 잊어버리겠지. 1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2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라고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승리 권한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비리를 파헤치고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강대 로스쿨의 법학자로 또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교육자로 일하시는 김은진 교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실제로 법학을 전공하나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에 나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한동훈 집단은 당시에 자기들 의견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만행을 저진 것처럼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거의 항명에 가까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검찰총장 인사도 하지도 않고 검찰총장 공생 상태에서 지들 마음대로 인사를 다 해버립니다. 한동훈이 검찰총장이자 인사수석이자 민정수석이자 별짓을 다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지난 정부의 고위 검찰 간부들을 쫓아내고 한직으로 주고 모욕감을 주고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제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발령내서 직제까지 위반하는 이런 짓거리들은 인사전행이자 직권남용, 지들이 그렇게 수사했던 바로 그런 짓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 지금 검찰 장악도 모자라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들이 그나마 정치검찰 믿을 수 없어서 경찰에 고발을 해왔는데 이 경찰까지 완전히 정치검찰의 검찰 독재의 신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찰들이 다행히 분노하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분들과도 연대해서 경찰을 권력의 신여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기자회견 제목이 경찰에게 묻는다. 다시 권력의 신여로 권력 신여로 불공정한 정치검찰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신뢰, 국민들의 힘을 실어서 수사권을 상당히 독립하고 조정받은 그 상태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던 나경원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나 최은순이나 이들에 대해서 소환조사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냐, 그 갈림길에 놓여있다. 경찰이 권력의 신여로 전락을 해도 전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연대하고 응원하고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 잘못된 경찰이 권력 신여가 되고 권력의 통제를 받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경찰이 윤석열 지가 그렇게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수사, 한동훈 지가 그렇게 말했던 살아있는 권력수사로서 윤석열과 최은순과 김건희, 한동훈과 정호영과 나경원을 수사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그 그런 경찰의 그런 독립된 수사를 또 권력 수사를 저지하고 장악용하는 윤석열 한동훈 집단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해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당도 다른 야당들도 다 반대하고 있으며 얼마든지 연대한다면
정부조직법까지 위반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경찰 통제의 폭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우리 김은주 교수님 말씀처럼 김건희도 최은순도 한동훈도 정호영도 전혀 소환하지 않고 압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의 힘을 실어줄 국민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강욱의원의 16시간 조국 전 장관의 봉사활동 표창장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동훈 자녀가 무려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어저씨 발표했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증거를 다 인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자녀의 딸, 한동훈 장관의 자녀 딸이 인천시장을 만들 때 단체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무려 552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552시간이면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에서 1년 반을 뽑아줘야 됩니다. 365일간 1년 반. 2시간씩 해도 1년 가까이 해야 되는 엄청난 봉사활동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봉사활동을 해보고 봉사활동 인증을 해봤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 하는 학생을 중고등학생은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왜? 중고등학생은 엄청 바쁩니다. 학교 일정도 바쁘죠? 청소년으로서도 바쁘죠? 온갖 사교육과 온갖 스펙 쌓기에 바쁩니다. 552시간. 거기다 조직까지 합친 2만 시간 우리 김민규 지적했지만 그건 위계연 업무방해, 위계연 공무집행방해가 거의 확실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도 인지하고 있지만 한동훈 일당을 비호만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은 지금 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조카들 그 다음에 한동훈의 와이프 배우자의 언니 미국 사회에서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수사하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 자녀는 미국에서 오픈북 시험 때 부모님한테 뭘 물어봤다고 그걸로 업무방해로 기소가 됐고 그걸로 판역차로 몰려있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가 저희들이 만든 티켓에 보면 정치검찰이 했던 정치공작, 권력남용, 수사권 남용의 100분의 1이라도 한동훈과 정호영과 나경원과 최은순과 김건희에게 해발하는 겁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김건희 교육사기, 경력사기 소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시민 전환행동이 지금 국회 앞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서울의 소리를 중심으로는 아크리스타 앞에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등의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집회를 진행하고 서울의 소리 방송 살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고발인 조사도 그런 연장생산에서 비록 고달프지만 경찰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다 수사 추이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을 떠오른 한동훈과 김건희와 최은순을 당장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해라. 그리고 기소 업무를 추진하라. 그런 의지를 경찰은 강력히 밝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더 팩트에 우리 기자님 모시고 그랬는데 혹시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 이렇게 입장 발표 그리고 저희 기자회견 내용은 민생경제연구소와 개국민운동부의 법률자문을 맡고 계신 이재일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2차 의견서를 아주 잘 작성하였습니다. PD수첩 내용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시간이 과장 또는 거짓으로 꾸며져 있다. 이건 대대적인 조국 전 장관이나 최광욱 의원 사건에 비추어 보면 훨씬 더 확실하고 심각하다.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바로 기소 업무에 처해야 사안이다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그럼 저희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 끝나면 제가 형식적으로는 4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제1차 3회에 걸쳐서 진행됐던 제1차 고발인 조사에 이어서 2차 고발인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프지만 우리 많은 민주진보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타파TV, 개국본TV, 안진걸TV, 앙이삼TV, 촛불전지TV 생방송으로 봐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발인조사 잘 받고 오고요. 고발인조사 후에 국회 앞에서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 김건희 입단에 온갖 불법과 비리와 특혜를 박살내고 심판내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민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김민규 시장님 감사합니다.